길이 인터넷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장치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죠. 그런데 이 장치들은 실제로 어떻게 서로 통신할까요? 바로 여기서 HTTP가 등장합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 월드 와이드 웹에서 데이터 교환의 기반이 됩니다. HTTP는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규칙은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정보를 구성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브라우저는 해당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로 HTTP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요청된 정보를 역시 HTTP를 사용하여 형식을 지정하여 응답합니다. 이러한 전체 교환은 일련의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전송되는 정보가 담긴 디지털 봉투와 같습니다. HTTP의 장점은 단순함과 유연성에 있습니다.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유형의 장치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요청과 응답이 끊임없이 오가면서 웹이 인터랙티브하게 됩니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비디오를 시청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원리 덕분입니다. HTTP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HTTP는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TCP와 UDP입니다. 이들은 HTTP 메시지를 위한 배달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은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와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TCP도 바로 이러한 점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안정적이고 순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TCP는 핸드쉐이킹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전송 전략에 동의합니다. 전송 중에 TCP는 오류를 확인하고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UDP User Datagram Protocol은 엽서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도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즉,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전용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UDP는 수신 확인이나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허용되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온라인 게임이나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TCP와 UDP 중 언제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TCP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면 UDP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HTTP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상태 비저장성입니다. 즉, 각 요청 응답 주기는 이전이나 이후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입니다. 커피숍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바리스타는 이전 주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 비저장성은 HTTP의 단순성과 확장성에 기여합니다. 서버는 과거 상호작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 담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서버에서 로그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메일에 액세스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기서 쿠키와 세션이 등장합니다. 쿠키와 세션은 상태 비저장 환경에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웹사이트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쿠키와 세션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기본 설정, 로그인 정보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메커니즘입니다. HTTP의 상태 비저장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해소해 줍니다. 쿠키는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선호하는 언어 또는 장바구니에 담긴 품목과 같이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면 브라우저는 쿠키를 서버로 다시 보내므로 서버는 이를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션은 서버 측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서버에 해당 사용자의 세션이 생성됩니다. 이 세션은 고유한 세션 아이디로 식별되며 이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쿠키 내에서 브라우저로 다시 전송됩니다. 이후 각 요청 시 브라우저는 이 세션 아이디를 전송하여 서버가 요청을 세션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션은 로그인 자격 증명이나 금융 데이터와 같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에 특히 유용합니다. 쿠키에 비해 상태를 유지하는 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쿠키와 세션은 웹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맞춤형 추천, 연구 장바구니, 안전한 로그인과 같은 기능을 통해 온라인 환경을 더욱 원활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섹션 5. 멀티 서버 퍼즐 세션 관리의 과제. 웹사이트는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서버의 작업량을 분산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능과 중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세션 관리에는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세션 관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든 세션 데이터가 단일 서버에 상주하며 모든 요청을 문제없이 해당 서버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 서버 환경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용자의 초기 요청이 서버 A로 이동하고 후속 요청이 서버 B로 이동하는 경우 서버 B는 사용자의 세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여러 서버에서 세션 일관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든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섹션 6. 원활한 세션 관리 전략 복제, 선호도 및 클러스터링. 멀티 서버 환경에서 세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일반적인 전략인 세션 복제, 세션 선호도 및 세션 클러스터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복제는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세션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세션을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모든 서버가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는 특히 많은 양의 세션 데이터나 많은 수의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키 세션이라고도 하는 세션 선호도는 특정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동일한 서버로 라우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설명할 부하 분산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선호도는 복제보다 구현하기 쉽지만 한 서버에 요청이 과부하되면 부하 분산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은 모든 서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위치에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전용 데이터베이스 또는 분산 캐싱 시스템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안정성과 성능 간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세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제의 오버헤드를 방지합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는 애플리케이션의 크기, 세션 데이터의 양, 인프라 예산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섹션 7. 부하 분산, 디지털 무게 분산하기. 웹사이트에서 처리하는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서버의 작업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하 분산이 작용합니다. 부하 분산은 미리 정의된 규칙이나 알고리즘에 따라 들어오는 요청을 여러 서버로 안내하는 트래픽 경찰 역할을 합니다. 주요 목표는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고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높은 가용성과 응답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웨이터가 있는 붐비는 식당을 상상해 보세요.
입구에 서 있는 호스트가 손님을 맞이하고 빈 테이블로 안내하여 웨이터가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고객을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부하 분산은 디지털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고르게 분산하여 단일 서버가 병목 현상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결과 응답 시간이 단축되고 처리량이 증가하며 시스템의 경호성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부하 분산은 최신 웹 인프라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웹사이트가 트래픽 급증을 처리하고 다운타임을 방지하고 과부하 시에도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섹션 8. 계층적 접근 방식 OSI 모델 살펴보기. 네트워킹의 복잡성과 부하 분산의 적합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OSI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은 네트워크의 통신 프로세스를 7개의 개별 계층으로 나누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계층은 잘 정의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 프로세스의 특정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 방식은 복잡한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모듈로 분류하여 네트워크 설계와 문제 해결을 단순화합니다. 각 계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부하 분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부하 분산 유형에 따라 3계층 전송 계층 또는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 방식은 네트워킹에서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를 보장하여 서로 다른 장치와 프로토콜이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섹션 9. 실제 부하 분산 기술 및 알고리즘. 부하 분산은 다양한 기술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합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 네트워크 인프라, 원하는 정교함 수준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술 중 하나는 라운드 로빈으로 서버에 순차적으로 요청을 분산합니다. 구현하기는 간단하지만 서버 부하나 용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최소 연결수로 가장 적은 수의 활성 연결을 처리하는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여 균등한 부하 분산을 보장합니다. 가중치 기반 부하 분산은 처리 능력이나 용량에 따라 각 서버의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가중치가 높은 서버는 트래픽에서 비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용량이 다른 서버를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고급 기술에는 IP 해시 기반 부하 분산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오는 요청을 동일한 서버로 전달하여 세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또 다른 고급 기술은 URL 해시 기반 부하 분산으로 요청된 URL의 해시를 기반으로 요청을 분산하여 콘텐츠 인식 라우팅을 허용합니다. 기술 선택은 부하 분산의 효율성과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정된 시나리오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최적의 성능과 리소스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섹션 12. 부하 분산 알고리즘 요약 보기. 부하 분산 알고리즘은 서버 간의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최적의 부하 분산을 달성하여 단일 서버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운드 로빈은 현재 부하에 관계없이 모든 서버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요청을 순차적으로 분산합니다. 간단하지만 서버의 처리 용량이 다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최소 연결수는 각 서버에서 처리 중인 활성 연결수를 고려합니다. 연결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여 부하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합니다. 가중 라운드 로빈은 서버의 가중치를 할당하여 관리자가 처리 능력이나 용량이 더 큰 서버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서버가 트래픽에서 비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세션 지속성 유지에 유용한 IP 해시가 있습니다. IP 해시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오는 요청을 항상 동일한 서버로 전달합니다. URL 해시는 요청된 URL의 해시를 기반으로 요청을 분산하여 콘텐츠 인식 라우팅을 지원합니다. 알고리즘 선택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원하는 부하 분산 정교함 수준, 특정 성능 목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웹서버 성능과 안정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각 알고리즘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